안녕하세요, 블록조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번 편에서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코인과 토큰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코인과 토큰은 다르지만 사실은 코인도 토큰의 일종입니다. 코인은 그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생성된 토종 토큰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토큰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 말씀드리는 토큰 이코노미에서의 토큰은 코인과 토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큰 이코노미란 무엇일까요? 토큰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은 경제라는 뜻입니다. 경제라는 말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사용하고 재화를 거래합니다. 토큰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경제가 화폐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토큰 이코노미는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입니다. 실제 경제에서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 금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세금은 어떻게 걷고 세금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본인들이 생산하고 싶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본인들이 구매하고 싶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큰의 발행량과 발행 방식을 결정하고 발행된 토큰은 어떻게 분배할지, 사람들이 토큰을 사용할 때 수수료를 얼마나 수취하고 수취한 토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토큰 생태계 참여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토큰 이코노미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큰 이코노미는 누가 설정할까요? 토큰 이코노미는 최초의 토큰을 발행한 개발사가 정합니다. 그러나 이후 토큰 홀더들이 투표를 통해서 토큰 이코노미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개발사들은 최초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할까요? 구체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크게 유틸리티, 발행 및 분배 구조, 보상 체계,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토큰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 토큰을 어디에 쓸까입니다. 이는 유틸리티라고 표현하며 한글로 직역하자면 기능, 효용입니다.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는 토큰 이코노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큰이 아무런 효용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토큰에 대한 필요성은 없을 것이며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토큰의 유틸리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 네이티브 토큰의 경우이고 한 가지는 엑시 인피니티, 유니스왑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유틸리티라는 표현과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표현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네이티브 토큰과 구별되는 토큰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의 경우에는 블록의 검증 보상,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의 유틸리티를 가집니다. 지난 3편에서 살펴봤듯이 블록체인 검증자들에게 블록체인을 검증해주고 보안성을 유지해주는 보상으로 코인을 주면서 블록체인이 작동됩니다. 이러한 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운영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플랫폼 코인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며 토큰마다 다른 독자적인 유틸리티를 가집니다. 엑시 인피니티 토큰의 경우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 캐릭터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게임 내에서 퀘스트를 깨거나 전투를 이기는 등의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게임 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유틸리티 토큰인 유니스왑의 경우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인 유니스왑에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유니스왑 토큰의 경우 유니스왑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토큰을 예치하여 유동성을 제공할 때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의 토큰 거래 수수료율이나 서비스의 확장 등 프로토콜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큰마다 각자의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형태의 토큰이 있지만 이들도 유틸리티 토큰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토큰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사용처를 설정하는 유틸리티가
토큰 이코노미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토큰 이코노미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발행 및 분배 구조입니다. 토큰이 아무리 유틸리티가 많고 잘 설계되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이 발행되거나 토큰 수량이 소수의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낮아져서 땔감 대신 화폐를 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토큰을 너무 많이 발행하면 토큰의 가치가 휴지보다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토큰의 가치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는 토큰의 발행 및 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요소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최초 발행량, 인플레이션, 총 발행량, 분배 비중을 고려해야 될 뿐 아니라 분배한 토큰의 락업 스케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큰의 락업 스케줄이란 판매되거나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분배된 토큰이 판매 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토큰은 크게 개발자팀, VC 판매 물량, 커뮤니티 제공 물량 등으로 분배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배된 토큰은 바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큰이 처음 발행되고 분배되자마자 모두 판매 가능해진다면 엄청난 물량의 토큰 매도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토큰의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서 락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의 IPO 시에 기간의 주식 의무 보유 기간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락업 스케줄은 1년 정도이며 1년 동안에 선형적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경우가 흔하며 매달 12분의 1씩 해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함에 있어서 보상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상체계는 토큰으로 돌아가는 특정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용자들이 특정 서비스가 의도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보상을 제공하여 특정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의 토큰을 예치하여 많은 유동성을 유치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큰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자체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서비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트래픽을 높이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게임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때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체계의 경우 토큰의 유틸리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토큰의 사용처와 별개로 사용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도 토큰 이코노미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토큰 이코노미는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큰 이코노미를 사용자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백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백서를 조금 더 쉽게 읽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